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의 글로벌 주식 급락장에 좀 연속되었는데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특가스의 이두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정략 후강의 장세가 좀 나와 주었습니다. 오늘 전차 군단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1930선을 종가상 사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10월달 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급락했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인데,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뭐 그나마 좀 잘 선방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에 하나 뭐 일본 니케이 증시나 아니면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급락이 나왔다고 하면 낙폭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양호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드디어 한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을 하죠.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시장에서는 10월 8월 8일 9일 날 있을 FOMC 회의 결과록을 좀 보고 얘기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뭐 한국은행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을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 시장도 어느 정도 진정, 그리고 뭐 우리나라 증시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증시 3,000포인트 지지 포인트와 맞물려 가지고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석 때 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쉬었죠. 이틀 정도 쉬었는데 그때 미국 쪽이 나스닥에 등록된 종목들이나 이제 힐러리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힐러리가 언급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에 국한된 것이라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루 만에 뭐 약값을 50% 정도, 50%가 아니고 50배 이상 올리는 일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기다 보니까 오늘 만약 우리나라 증시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락적인 부분도 내일쯤이면 다시 한번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신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을 좀 하면서 일단 오전에 상가 팩트리에서 언급을 좀 드렸던 대로 전차 군단의 상승세의 중요성,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세의 중요성, 그리고 1930선 종가상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략 후강 장세를 좀 예측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시장 정확하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금리 인상 10월 달에 또다시 이제 불확실성이 또 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명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국가인데, 이번에 11월부터 시작되는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으로 해서 소비 시즌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그때까지 경기 지표들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이후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월장 작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박스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인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관리 계속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지수 반등권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주 점검 오늘도 힘차게 좀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변동성 큰 시장에서의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 종목 보겠습니다. 3676번님, 에스텍파마 2750원에 비용 30%, 오늘 종가가 2350원이네요. 결국은 제약바이오 하락에 맞물려가지고 주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나마 시가 자체보다는 덜 밀려가지고, 시가에서 마이너스 4.3%의 시장인데, 양봉 마감을 했고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상담해드린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그때 뭐 18,000원인가 19,000원인가 뭐 2만원 그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제가 도도 말고 25,000원, 목표가 딱 25,000원만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스테팜 같은 경우는 이제 진통제 신약 관련해가지고 뭐 4달 임상 이상을 좀 진행을 하죠. 그때까지는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가 2만원과 22,000원가에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패턴,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에서 약간 움직이는 패턴이 보이다가 임상 이상 돌파하는 순간, 진입하는 순간 슈팅 나와가지고 25,000원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7239번님 SK증권 1240원의 비중 3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증권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보기 전에 지수를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이제 장대 양봉으로 오늘 전략 후강장세 좀 나오게 되면서 1960선까지 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이번 상승파도 61선, 그동안에 이제 저항으로 받았던 1996포인트까지 급등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항으로 받았던 그런 라인들이 61선이기 때문에 이번 61선이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2000포인트에 대한 도전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증권주들 전반적인 상승세 재차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SK증권 지난번에 이제 전고점이 1,445원이에요. 그때 라인이 121선이 그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박스권권에 갇혀 있다가 어느 정도 금요일날 지난 추석 전 연휴에 8% 정도 급등이 좀 나왔지만은 61선이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자, 이번에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1,300원대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해서 1,240원대시면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400원까지 조금 더 롱런의 관점으로 홀딩해 보자 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685번님 3본 정밀화학 8,400원의 비중 20%. 예, 3본 정밀전자 지금 현재가 8,39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장대 항목을 좀 쭉 뽑았는데 오늘 시가 마이너스 1.8%에 시작해서 종가 플러스 3.58%에 마감을 했는데 전형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 놓고 보니까 크게 좀 감소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30억, 재작년 82억인데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죠.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한 19억 정도 난 상황인데 실적에 큰 변화 없다, 증가세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에 큰 변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재료적인 측면 놓고 보더라도 특별히 3본 정밀전자와 관련된 재료는 아직까지 배당과 관련 얘기인데 이건 매출 감소되고 영업이익 감소되면 배당 당연히 줄죠. 그러니까 큰 의미 두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주가 지금 저점 7,100원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 15% 정도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8,4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오늘 좀 따라 사지 않으셨나, 아니면 과거에 좀 물리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한 8,600원 라인이 딱 100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8,600원 라인을 좀 맞고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방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8,600원 라인에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반절 물량만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138번님 슈핑앤코리아 95,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슈핑앤코리아 아이폰 케이스 관련된 그런 공급을 하는 기업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 실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들이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유통망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점진적인 더욱더 그런 큰 어떤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움직임의 흐름들, 일단은 8만 원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94,000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의 박스권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하반기 실적적인 부분들 양호하게 진행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계속적인 저평가 재료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데 이 슈핑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95,000원이십니다. 자, 95,000원대 매수가 잘 잡으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12만원대까지는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944번님 에코에너지 17,300원의 비중 30%. 예,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 28,850원 고가 대비해가지고 좀 급락을 해가지고 오늘 15,850원에 좀 장을 마감을 했는데 여지없이 일봉상으로 200일봉선을 무너뜨리고 하방으로 미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조금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조금 200일선이 지지선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지선이 약간 못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의 하방은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하기에는 한 지금 가격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빠져서
14,000원대 후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빠졌죠. 많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172억, 상반기에 82억 정도 나왔네요. 뭐 18억 64억이 나왔으니까 한 82억 정도 나왔는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출과 영업이익 큰 폭의 증가세는 없다. 그러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은 뭐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 기관 좀 매도세가 심하네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이 종목 17,3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방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14,500원, 뭐 700원 요 라인까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밀린다고 하면 지금 비중 10% 30%니까 14,000원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에 비중 과감하게 더 10% 실으셔가지고 평단을 조금 낮추신 후에 홀딩하신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9656번님 한국항공유주 84,7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악재가 좀 겹쳤던 그런 상황이었죠. 10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윤동신 멘토님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최근에 뭐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차질 우려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폭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횡령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최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적으로 악재가 좀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상당히 힘든 구간으로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결과를 확인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싶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일단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에서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판단잣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84,700원 되시면은 조금 물리셨습니다. 일단은 한 15%, 16% 정도 하락 구간에 좀 들어왔는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급락 구간에서 진정세가 나오기에는 조금 더 열어둬야 하는 그런 구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권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진바닥이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주가의 하락폭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1차 하락폭 6만원대 초반까지는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6만원대 초반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갖고 일단은 1차 목표가 8만 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제넥신 8만원에 비중 30%입니다. 8만 원이요? 네네. 오늘 종가가 딱 8만, 예, 오늘 종가가 예. 딱 8만 원인데 8만 원에 매수하셨나봐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오늘. 예, 잘 하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일 좀 반등 나올 것 같긴 해요. 오늘 뭐 시가가 네. 마이너스 5%의 이 종목도 시장을 했는데 결국은 좀 시가에 뭐 장중에 마이너스 8.5%까지 하락했다가 시가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내일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를 좀 하고 있는 회사죠. 매년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재료랑 차트를 가지고 좀 매매하시는 게 전략적 매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엔 이 종목 단기적으로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8만 원대 후반 있죠. 8만 뭐 7,000원, 8,000원, 9,000원 요 라인. 예. 요 라인까지는 뭐 안전하게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주가를 계속 홀딩해가지고 뭐 정고점인 14만 9,000원까지는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에 따른 거는 뭐 8만 5,000원, 8만 후반대가 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내일이나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8만 6,000원, 7,000원 요 라인 한번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인가요? 단기로 가져가실 생각인가요? 저는 장기로 보고 오늘 산 거거든요. 예. 기간 얼마나 보세요? 기간은 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요. 이유는요? 이게 추천을 주위에서 해줘가지고요. 장기 투자로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네. 예,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 성장 모멘텀이 좀 있다 해가지고요. 제넥신이 시가총액이 6,400억이에요.
예. 네, 근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재료와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뭐 평균 PER이 한 250 정도 되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PER 자체를 적자 기업이니까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난하게 86,000원은 가요,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86,000원이 됐을 때 만에 하나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막 미국 막 민주당 힐러리 대선 후보가 또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막 또 막 정책적으로 과거 클린턴 정부 때 같이 뭐 정책적으로 뭐 연계시켜갖고 또 가버리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무너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금 뭐 한 21% 정도 하락을 했죠. 전체적으로 다. 근데 만약에 더 무너진다고 하면 같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 어차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생각에는 86,000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추후에도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도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잖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더 빠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더 안 빠진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가지고 뭐 10만 원, 11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86,000원, 6,000원, 7,000원 이 라인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뭐 시장도 다시 한번 보고 종목도 다시 한번 보고 차트도 다시 한번 보면서 상담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가격대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LNS인데요. 삼성 LNS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8만원에 30%입니다. 8만원에 30%요? 네네.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먼저 번에 멘토님한테, 예, 한미 사이언스도 한번 했고요. 예, 예. 예, 근데, 먼저 번에 뭐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가 또 못 팔고 가지고 있습니다. 아, 또 못 팔고 가지고 계세요? 네. 자, 삼성 LNS 일단. 16만원에 먼저 파가 되셨는데, 그렇죠. 예, 15만원 5천원까지 왔다가 또 내려가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그래서 이제 맥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란 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타이밍이 좀 많기 때문에 항상 매도 타이밍 잡을 때는 제가 누쳐야 말씀 좀 드리지만은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서는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 LNS는 잘 좀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LNS 이번에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유멘토님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 정도부터는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화장품이잖아요. 네. 중국 소비 관련주도 그렇고 그죠? 네.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만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섹터별로 전체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 LNS도 중국발 어떤 영향적인 부분들 최근에 들어서 어떤 그런 따이공 그 보따리상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어떤 그런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급락을 했을 때 증권사 레포트로 시총 몇 천억이 날아갔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말씀 좀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 증가된 모습들 우리가 상당히 유심히 있게 봐야 된다. 그것을 결국에는 손바뀜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급락, 그러니까, 9월 10일 날 21% 급락 나왔을 때 증권사 리포트로, 42,000원, 보다 더 떨어진 적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죠? 41,200원까지 갔었죠. 예,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거의 그 가격대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큰 반등권역으로 진입할 확률이 거의 한 80% 이상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매물벽이 상당히 좀 많죠. 삼성 LNS가 그만큼 개인들이 많은 그런 매물을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벽 또한 상당히 두터운 그런 상황들. 자, 결국에는 이번에 반등세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일단은 5만 원대 있죠. 5만 원대까지는 굉장히 빠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인 상승권으로 잡히는 그런 가격대가 6만 원대 중반대입니다. 6만 5천 원대, 6만 3천 원대 이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어떤 상황으로 돌파하냐, 그러니까 실적으로 돌파하냐, 재료로 돌파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상당히 달라질 그런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이제 중국 이슈가 있죠. 연휴가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도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반등이
게 있어서 이 삼성 NS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권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홀딩 같죠? 좀 말씀. 제가요. 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예. 매수가가 지금 높다 보니까 예. 지금 41,000원대에서 2,000원대에서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현재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비중을 좀 더 매수가를 갖다 좀 단가를 낮추고 싶어서. 제가 계속 이 삼성NS 네, 설명 드릴 때 단가 매수를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아는데. 예.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렇게 3분기 실적을 보고서 단가를 낮추는 게 나은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단가를 낮추는 게 나은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3분기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신증권에서 리포트 쓸 때에도 예. 목표가를 6만 원으로 낮추면서 예.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하고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3분의 1 토막을 내버렸잖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네. 삼성 NS가 2015년도, 이번 연도 들어서 2만 원이었던 종목이 12만 원 갔어요. 네네. 이게 실적으로 갔나요? 모멘텀으로 간 거죠. 그건. 12만 원 갈 만큼의 실적이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실적보단 재료가 우선돼야 됩니다. 자, 재료가 우선이 돼야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와야 재료가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재료를 우선시하게 이 삼성 NS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고요. 자, 실적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최바닥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해서 일단 지금 구간 추가하면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 6만 원, 5천 원, 3천 원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추가하면서 일부러 하셔갖고 최대한 제가 봤을 적에는 한 7만 원대까지 8만 원대시잖아요. 예. 최대한 7만 원대 초반까지 낮춰보시는 전략이 아니, 전 지금 6만 원까지 낮춰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가능하세요, 자금이. 예. 그러고 보시면 그런 전략도 좀 좋아 보입니다.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6만 원까지만 낮춰놓고 목표가가 6만 원이 되니까 예. 거기까지 낮춰놓고 그냥 싹 빠질까 싶어서 지금 그런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신우요. 네? 신우. 신우? 네, 예. 예,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00원에 50%. 1,400원에 50%요? 예. 굉장히 수익 구간이시네요. 뭐 한 30%, 40%? 신우. 신우요? 신우. 네, 1220원에 지금, 오늘 12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좀 급락이 나왔네요. 주가 최근 들어서 9월 초에 2,690원 대비해가지고 뭐 여지없이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좀 너무 오른 걸 좀 따라 사셨네요. 예. 최근에 사셨나요? 혹시 9월에? 예. 이제 급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따라 사신 거예요? 예. 뭐 매수 포인트가 있으셔가지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너무 이렇게 많이 빠지길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요. 매년 영업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자본도 뭐 자본잠식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1분기에도 마이너스 18억 적자, 2분기에도 마이너스 30억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유보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차트만 가지고 재료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일단 주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뭐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9월 24일 날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CB 같은 경우도 전환가액을 2,510원에서 1,413원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악재적인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좀 약간 밀리고 있는, 뭐 여지없이 뭐 밀리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환사채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CB보다 훨씬 위험한 게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데, 제가 이거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저는 안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큰 방향성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언제 상폐돼도 상폐될지 모르는 회사예요. 예. 이게 뭐 가죽원단을 해가지고 피혁 전문 회사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뭐 매출 많이 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가장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 포함해가지고 한 반절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유통 물량이 한 3,000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22일 날 뭐 유통 물량 3,000주, 18일 날 4,800만 주 뭐 거래 대량으로 다 털어졌죠.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손실 보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200원인데 매수 뭐 2,000원대 하셨으면 8월 31일 날 딱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좀 손실을 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손절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이 종목 1,000원 이탈된다고 하면요.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방으로 더 밀릴 가능성 훨씬 많거든요. 1,000원 이탈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종가상 1,000원 이탈된다고 하면 정리를 하시고요. 이탈 안 된다고 하면 뭐 이미 뭐 한 40% 정도 손실이니까 제가 손절하라고 뭐 조언을 드려도 손절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방 라인, 손절 라인만 종가상 1,000원 딱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0원 이탈되지 않는 한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홀딩 하시고요. 1,000원 이탈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1,400원 잡아드릴 테니까 1,400원 오거나 1,000원 오면 뭐 매도하거나 아니면 손절하거나 아니면 1,400원 왔을 때 그 라인 때 걱정되신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경보제약. 경보제약,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4,300원에 20%입니다. 14,300원에 20%요? 네.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그럼 어떤 게 많이 궁금해서 오늘 매수하셨는데? 그 6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예. 그래,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매수 사실 했거든요. 예. 어떻게, 중기로 가져가도 될지 궁금해서 제가 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는데 중기로 이제 가져가도 될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 일단은, 경보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연도 7월에 이제 상장한 그런 기업이죠. 일단 공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공모가가 15,000원이었어요. 네. 15,000원이었는데 2배 가까이 이상 출발을 해서, 굉장히 올랐다가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아래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아래 있죠. 아래 있죠? 네. 자, 오늘 하락한 이유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으로 힐러리 그런 바람들, 그리고 나스닥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회사의 특징적인 그런 어떤 악재적인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윤동식 멘토님하고 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신규 상장된 그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치고 급하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 바로 급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막 어느 정도 상승의 연속성을 갖고 치고 간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일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나름대로 괜찮고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단점들이 물량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량 압박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런 경보제약보다는 조금 더 재료가 좀 풍부한 종목으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포인트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정도 구간에서 오늘 19% 20% 급락이 좀 나왔지만은 내일 되돌림 파동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월봉 차트 좀 보더라도 7월, 8월, 9월 전부 다 음봉이죠. 7, 8월 전부 다 음봉입니다. 음봉 캔들, 흑산병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달 10월 달에 주가의 방향성이 이제는 양봉 포지션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양봉 포지션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량 압박이 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17,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해서, 지금 관해서는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밴드 설정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손절가, 13,500원 있죠?
13,500원 정도 손절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목표가를 16,200원 정도 있죠? 네. 16,000원 돌파할 때, 그때 정도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선창산업인데요. 네. 네. 21,800원에 30% 갖고 있는데, 네. 아예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종가가 13,150원이네요. 아, 네. 한숨이 나오는 가격이긴 하죠.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참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리모델링 관련된 섹터들 뭐 NX, 하츠, 선창산업, 뭐 벽산, 시공테크, 한샘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죠. 부동산 관련된 리모델링이 뭐 활발하다. 부동산 분양가가 연일 올라간다. 전세난이 증가된다. 뭐 부동산 관련된 호재는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건자재 관련된 섹터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된 섹터는 최근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건자재 관련된 리모델링 관련된 섹터 중에서 굳이 선창산업을 매수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느낌이 있으시니까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잘 참으셨고요. 네. 이제 진바닥 왔으니까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현금 있으신가요 혹시? 현금이 네. 한 낫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세요?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면 현금은 한 20% 정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럴 때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뭐 20% 있는 걸 가지고 더 사면 수익이 더 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완벽하게 마음이 있는 종목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다고 하면 현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3,000원대 초반 13,100원, 13,200원 요 라인 때는 바닥 다지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 나올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네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될까요? 16,000원이요. 16,000원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돼도 매도 못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현금 있으시면 추가 매수를 좀 권하고 싶었는데 뭐 현금이 없다고 지금요? 하니까 네네. 지금 잘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네. 잘 참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차적인 목표가로 16,0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뭐 진드기 참으시고요. 좀만 더 16,000원 왔을 때 더 상승해서 더 갈지 못 갈지에 대해서는 16,000원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익 나고 있는 거를 제가 목표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이거를 더 추가 매수를 하면은 그게 너무 아니 그게 무슨 종목인가 제가 모르니까 매도하라고 사인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금이 있다고 하면 13,000원 예를 들어 무너진다 하면 추가 매수 10% 정도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고 하면 일단 보유 물량만 가져가시고요. 16,000원 됐을 때 더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연락을 한번 주시면 다시 한번 재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상담 받고 싶었던 분한테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6,000원 돼가지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M인데요. 예. 43,000원에 예. 비중이 50%예요. 50%요? 네. 비중 얘기하실 때 이렇게 자신이 없어 보이세요? 이게 자꾸 추가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좀, 주가가 좀 떨어졌죠, 최근에? 예, 낮춰놨거든요. 낮춰놓으셨어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SM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은 좀 주가에 하락을 했죠.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그러니까 일단 8월 달에는 주가가 바닥 대비 지금 46% 가까이 올라왔어요. 예.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네. 눌림목이라는 것이 있고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이 있고 또다시 눌림목이라는 게 있고 다시 이런데 이번 달 자체가 눌림목이었던 것 같아요. 눌림목 구간. 네. 자, 그러면 10월 달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세운 그런 장대 양봉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월 봉선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조정 구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자,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바닥권, 그러니까 3만 원대 후반대에서 매수한 주체가 기관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원 그런 수입이 이제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SM뿐만이 아니라 YG 엔터 같으니까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음원 수익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적인 측면들로 직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SM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SM 상담을 좀 드릴 때 61선 부근까지 빠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38,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좀 열어두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61선, 그러니까 37,900원까지 하락이 좀 나온 모습들. 하지만 장중 조정으로 끝나게 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39,000원대 올라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4만 원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43,000원이잖아요. 네. 43,000원대까지는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금 비중이 일단 많으시잖아요. 네네.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추가 매수 관점은 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롱런의 관점에서 기다리신 전략 1차 목표가 43,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되겠죠. 한 44,500원 정도 45,000원 이하 구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이번 달 안에는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일단 양음 차트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가 양음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범양건영 25,500원에 비중 30% 가진 분이 종목 상담을 하셨고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었죠? 1478번이시네요. 현재가 13,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7월 중순경에 이란 핵 협상 타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주가 13,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는데 주가 여지없이 좀 급락하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이후 찾아보면 실적이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이 빵 프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4억, 마이너스 89억, 마이너스 235억. 전체적으로 흐름 안 좋죠.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가 딱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25,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13,800원인데 15,000원 라인 때만 되면 꾸준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또 맞고 떨어지고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선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문의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628번님. 게임빌 10만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62,000원대, 63,000원대 이 바닥권을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라인에 대해서 이탈력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자, 하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계속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4% 정도 급락이 좀 하락이 좀 나아졌지만은 다시 한번 양봉 구간으로 좀 진입이 되면서 전저점 64,000원대는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적인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19만 원대부터 68,000원대까지 6만 원대까지 밀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큰 상승과 하락은 안 나옵니다. 큰 상승과 하락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관망 포지션,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게임빌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 구간에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8만 원 구간
구간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8만 원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329번님 일진전기 5,900원에 비중 50%. 오늘 종가가 5,920원에 장을 마감을 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폭스바겐 매출,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매연 저감 장치 부각 관련돼가지고 이슈를 먹은 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여지없이 9월 23일날 주가 슈팅 나와가지고 22.99% 6,9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여지없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조금 미국 유럽 증시에서 폭스바겐이 좀 상승 출발을 했었죠. 상승 출발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 관련된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 국면에 진행된다고 하면 주가가 역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9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너무 크게 목표가 잡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121선 근처인 6,200원 라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6,200원 잡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998번님, BH 5,9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BH 휴대폰 IT 부품 섹터가 되겠죠. 삼성 관련된 그런 부품 관련된 그런 납품을 좀 하는 그런 기업인데, 자, 일단은 최근에 좀 급등이 좀 나와줬었죠. 6,770원까지 22% 정도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만큼 물량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많이 받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물량 압박을 좀 심하게 받는 그런 케이스가 좀 나오게 되면 계속적인 옆으로 기는 포지션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라인들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6,200원대 계속적으로 이 BH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저점을 다했던 이 6,200원대가 2014년도에도 지지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번에도 지지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아슬아슬한 그런 차트의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상승을 하고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손바뀜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갤럭시 S7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IT 부품주들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BH 이번에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가 일단은 5,900원이세요. 5,900원이시니까 일단은 지금 61선에 걸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1선 걸쳐있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이 121선, 지난번에 한번 맞고 떠나왔던 121선이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1차 목표가 6,700원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갤럭시 S7에 대한 기대감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000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한국 화장품이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네, 17,750원이고요. 네. 50%요. 50%요? 예, 오늘 좀 상승 마감을 했네요. 결국은 중국 10월 1일부터 이제 국경절이 시작을 하죠.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인 국경절 앞두고 화장품 관련된 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좀 많이 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네. 화장품 섹터 중에 왜 한국 화장품을 선택을 하셨는가 좀 묻고 싶긴 한데요. 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한국 화장품이 2014년도 중순만 놓고 보면 2,000원짜리였어요. 네네. 근데 1년 만에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900%. 그래가지고 22,000원까지 올랐는 22,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 10,000원까지 하락,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고 PER을 놓아주는 이유가, 그리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놓아주는 이유가 결국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놓고 보더라도 높은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적자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9억 나왔죠. 네. 1분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9억 정도 나온 상황인데, 17,750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요거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 뷰가 다 틀리잖아요. 전문가들도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되게 큰데, 제가 생각에는
만약에 화장품 섹터 중에 제가 산다고 하면 저는 한국 화장품은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많이 나온 회사, 영업이익 많이 나온 회사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흐름상은 바닥 다지고 위로 돌리는 흐름을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7,750원이라고 하면 대응을 정말 잘 하시면 매입 단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14,3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화장품주 간다고 하면 뭐 정고점 뚫어가지고 아모레퍼시픽 45만 원, 한국 화장품 2만 원 돌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무리하게 보지 마시고요. 네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국정절 이슈 먹고 16,000원까지는 가요. 네네. 그러니까 16,000원 오면 그때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그때가 마무리일지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6,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6,000원대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때 대봐서 수급이 더 붙어버리면 오버슈팅이 가는 거고 그러면 17,000원, 18,000원이 가는 거고 만약에 수급이 꼬여가지고 맥점이 돼버리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때 누가 사고 재료가 어떻게 나오고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제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 전화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하TI. 대하TI요? 네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가 1,600원이고요. 1,600원이고요. 예, 30% 갖고 있습니다. 30%요? 네네.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좀 오래됐는데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1년 이상 된 것. 1년이요? 예. 그러면 한번 매도 타이밍이 좀 있으셨을 법한데요. 예, 있었는데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아, 있었는데 계속 갖고 가요. 목표가 얼마로 잡으셨었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갈 줄 알았죠. 아, 주가가 계속 갈 줄 아셨다고요? 네. 일단은 기술이 나올 때. 대하TI가 어떤 그런 섹터인지 아시고 계시죠? 예, 철도. 예, 철도 관련된 그런. 신호.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테마주예요, 테마주. 네. 그러니까 테마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테마주의 특성이 뭐냐면은, 저점 대비 상승폭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빠른 그런 차익 실험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면은 재료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테마주란 게. 네, 예. 재료가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재료들이 끊겨버리게 되면 빠른 차익 실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모든 테마주들이 다 그렇다고 보셔도 돼요. 자, 네, 그런 것 그만큼 같아요. 그만큼 대하TI도 빠른 차익 실험으로 인해서 윗꼬리 음봉 거의 이제 1,700원대 음봉, 1,700원대 윗꼬리 이런 패턴이 모습들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굉장히 빠른 차익 실험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철도 관련된 섹터들은 상승 포지션, 그러니까 재료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이슈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토기는 대박이다라는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서 가능성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으로 좀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차기 대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포지션은 나올 상황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지루한 그런 패턴의 연속성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관점들 다 감안해서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1,540원을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이때 가격대 1,500원대 다시 오게 됐을 때 일단은 다시 한번 중기적으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끊고 가실지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때 한번 다시 꼭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게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썬데이 도주 네. 16,300원에 30%거든요. 16,300원에 30%요? 예, 그래서 네. 그 매도 시점은 언제나 되겠고 또 다시 매수 좀 다시 더 하면 어떨까고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게임주, 이게 온라인 됐건 모바일 됐건 게임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애니팡 3의 효과에 힘입어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트렌드가 고 PBR에서 저 PBR 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연말까지만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중을 실지 마시고 있는 비중만 다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애니팡이 옛날에 과거에 애니팡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바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주가 상승은 한 달 이후부터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5월에 주가 12,000원 대비해가지고 급등 나왔다가 여지없이 주가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15,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참을 만큼 잘 참으셨고요. 오늘 종가가 14,900원에 거래가 됐는데 참을 만큼 잘 참으셨고 제가 생각에 이 종목 1차적으로 무난히 상승 나왔고 17,0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더 실고 싶다 그러면 14,000원 초반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전화 주셔가지고 더 실을지 한번 문의하고 실으시고요. 꼭. 더 안 실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신다.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 1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1차적인 목표가는 그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 전에 올 것 같아요. 아유, 밤늦게 너무 고맙고요. 매수가는 오겠죠? 예, 오니까요. 예를 들어 안 오면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아이고, 감사드려요. 팬입니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양봉 포지션이 좀 유지가 되면서 그런 마감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너무 단기적인 매매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큰 손실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수익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배짱 있는 그런 저희 종목특합스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